이어서 저희 질의응답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전 저희가 저희 보따리 토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사전 질문을 좀 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해봤거든요. 한 4개 정도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 참여해주신 저희 기업분들 그리고 또 사업 수행해주신 업드림 코리아 의견들 들어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좀 자리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채널이라는 것이 문화예술 기업들, 외식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채널인지에 관한 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들어는 봤는데 너무 생소하다. 하지만 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이겼는데 실제 사업을 참여해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꿀팁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사회적 경제의 경우에는 좀 연대 기반 또 주민 기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 참여형 펀딩도 좀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에 관한 좀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공연, 사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또 3차 대유행, 오늘도 이제 1000명이 넘은 사실 또 그런 시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들을 각 기업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라우드 펀딩 채널, 문화예술 서비스 기업들에게 유효한 채널인지 그런 측면에서 좀 사업 수행해 주셨던 업드림 코리아에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소회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혹은 제품 이런 거에 좀 구애받지 않고요. 초기에 자본이 필요한 회사가 그 자본을 펀드레이징 받을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요즘 크라우드 펀딩은 되게 많이 제품화가 있거든요. 제품화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은 더 많은 문화예술이나 서비스나 그런 사회 분야의 펀딩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희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그때 세월호였어요. 그때 세월호 때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팔찌를 후원해 주시고 그걸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또 지원해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나 혹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필요한 크라우드 펀딩을 받거나 이제 그런 단순한 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 사회 분야를 다 아우르는 것들이 결국 플랫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인데 많이 제품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문화예술 서비스 분야의 대표님들이 잘 다가서지 못하시는 것 같고 더 성공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대표님들이 더 많이 도전하시고 아까도 뭐 챌린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그 시장을 개척해내셔야 많은 후배 기업들이 그 남은 빈틈을 또 들어가서 그 공간이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업드림 코리아에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혹시 참여해 주셨던 기업 입장에서 또 느끼신 바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얘기해 주실 분이 있다면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아이조아 뮤직 대표님, 네. 네네네, 예, 사인을 주신 것 같아서. 아니요, 네. 올려서. 네네네. 네,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현재 지금 온라인 기능에 대한 강화된 점에 대해서 서비스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방향성에 대한 전환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음악 수업 내지는 뮤직 테라피를 진행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은 참여를 하고 그냥 돌아간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보고서를 쓰긴 쓰지만 그게 참여자에게 어떤 온라인 콘텐츠의 형태로 좀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사진처럼 두고두고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번 크라우드 펀딩에서 뮤직 테라피를 접목시켜서 이제 뮤직 비디오의 형태로 온라인 콘텐츠를 갖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강화 포커스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획기적인 아이템이 아니라면 퇴보의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이라면 뭐 쇼핑몰이나 온라인몰에서 이틀이면 받아보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성공률 봐야 되니까. 다만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자의 제도적인 혜택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세금 혜택이나
어떤 기부금에 대한 인정 범위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것까지 연결이 된다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의미가 더 짙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이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낯서신 분들 또 진입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주신 질문 같은데 크라우드 펀딩 진입에 관한 혹시 뭐 꿀팁들이나 뭐 제안들 경험해 보셨던 소회들 앞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짧게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좀 내용들이 있다면 좀 전달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네, 뭐 편하게 네. 이렇게 툭툭 치시는데 네. 네네. 네, 저희가 항상 교육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교육하는 기업들 만나는 기업들이 너무 많지만 그때마다 너무 죄송한 게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되게 채찍질을 많이 해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계속 뭔가를 요구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펀딩을 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사람을 항상 모아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미국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들이 분석한 그 그래프가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하면 확산되는가에 대한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아시면 되게 좋을 만한 공식인데 거의 첫날 24시간 펀딩된 금액에 곱하기 2.5에서 2.8 정도로 최종 펀딩이 끝나요. 그러니까 첫날 1,000만 원을 찍으신 분들은 2,800만 원으로 끝날 확률이 되게 크다는 거고요. 첫날 100만 원으로 마감하신 분들은 280만 원으로 마감할 확률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장점이기도 하고 되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많은 유저를 확보하는 사람은 아이템이 조금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펀딩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더라도 초기 펀딩액이 낮으면 그만큼 성공 확률이 낮아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보시면 가끔 이게 왜 잘 되지? 라는 아이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기 약간 부스팅을 잘 하신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건 되게 잘 됐는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왜 안 됐지라는 아이템도 사실은 그런 초기 부스팅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초기 부스팅에 실패하면 다시 살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이 초기 부스팅에 초기 유저를 많이 확보하셔라.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그 디그리를 잘 확보하셔라. 기존의 팬들을 많이 확보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줄 서 있는 식당에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식당에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심리를 좀 만드셔야 되는 것들이 좀 어렵지만 꿀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혹시 이 측면에서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네. 지금 여기 엎드린 코리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오픈을 했을 때 우리 단원들이 관심을 안 보이면 일반 분들도 관심을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 같은 요번에 이제 그 펀딩했던 단체들한테 일단 사람들을 모아오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연도 우리 가족이 안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부 관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문도 그렇고 이 공연 한번 봤더니 재밌어 이런 게 자꾸 입소문이 나면 앞으로 추후에 더 많은 이제 펀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 좀 고전적인 전략으로 3F 전략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렌드 그리고 이제 팬 그리고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네요. 패밀리입니다. 네. 그 결국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초기 유저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노출의 이제 빈도를 높인 다음에 마지막에 팬들을 확보하는 전략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주요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은 저는 되게 사회적 경제에 어울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좀 본 사업을 준비하게 됐는데 결국은 저희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전략을 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그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인들 통한 그 가치를 잘 소구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좀 첫 번째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동참해 주실 분들 결국 팬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이제 어떻게 피봇이 되는 좀 온라인으로서의 좀 전략적 좀 판단으로 펀딩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채널이 좀 계속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 참여형 펀딩에 관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좀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떠한 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는 또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드림 코리아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울시 사회경제 사업 말고도 울산 항만공사랑 협동조합 펀딩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열린 펀딩이 1,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메인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필했던 부분은 뭐냐면 협동조합이나 주민 참여형 펀딩이 좋은 이유는 그만큼 초기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기업들은 대표님들만 뛰거든요. 직원들도 잘 뛰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되게 많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기 유저를 확보하기 훨씬 좋고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되게 큰 시너지가 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면 저는 주민 참여형이나 이렇게 협동조합 펀딩도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의견을 좀 더하자면 저희 이제 맘카페를 이용했어요. 이제 홍보 채널로. 근데 저희 맘카페가 10,000명 정도 있어요. 저희가 4,300세대 뭐 이상이어서 홍보를 했었을 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역성에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좀 조심성도 있고 좀 신뢰감도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할인 이벤트를 해서 어떻게 좀 참여를 높여볼까 이제 선임님께 여쭤봤는데 이게 그러면 또 텀블벅에서 형평성에 또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인 이벤트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결국 저희 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와 저희 회사 서대문구에 있는 저희 회사를 또 홍보할 수 있었고요. 또 한 5가족은 그래도 참여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그런 마을 주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예술 공연 분야 또 외식 분야 오늘 좀 펀딩 사업 소개해 주시러 와주셨는데 21년 사업들 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지 코로나가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 좀 갈 것이라는 좀 시선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은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신지 좀 대표님들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방앗간 컴퍼니 김민영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업 분야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선 오프라인 부분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책임지고 있는 회사의 식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과 함께 풀어가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나 이런 거 상품을 만들까는 항상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던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케이터링 서비스 그리고 이번에 했던 것처럼 그 간편식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올해 이제 여름 때부터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 생각보다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 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기반, 로컬 기반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던 거를 아예 그 전국 단위로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도 전국 단위로 많이 주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막 부산이나 제주도에서도 막 주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전국 단위의 판매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아이즈와 매직 대표님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온라인 쪽에 좀 강화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좀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 저희 그 전략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문화예술 서비스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밥은 다 먹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예술은 선택이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한 생존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업드림 코리아에서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더 많은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저희 자체적인 상품 서비스도 성장하고 있지만 저희 온라인 기반이다 보니까 저희 교육 쪽에 대한 요청도 되게 많으셔서 저희가 요 지금 핵심 역량들을 이제 팀원들을 배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팀들에게 저희가 지원해서 미비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이제 그분들이 지원을 받은 기관들이 스스로 이제 펀딩을 열거나 교육을 하거나 창업에 좀 더 성장 포커스를 맞추는 마케팅 베이스의 뭔가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데 많이 포커스를 둬서 그 부분을 좀 중점화시켜서 디벨롭 시킬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올해까지는 사실 이렇게 왔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인 마케팅,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돼서 저희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 서사경하고 엎드린 코리아를 통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 이걸 좀 적극 활용해서 뭘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개 기업 향후 좀 계획들을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3개월 좀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분야 지원 사업에 관한 성과 공유회는 좀 이걸로 마치려고 하고요. 지금 모두 참석을 좀 못하셨던 오디오 가이 그리고 부티카 글로벌 공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특별히 지금 펀딩 플랫폼에서 지금 펀딩이 진행 중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오디오 가이 리미티드 LP 그리고 보티카 글로벌의 반려동물 주얼리가 있는데 또 그 부분도 좀 참여해 주시면 또 사회적 경제에 많은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성과 공유회 발표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